경영기 우표 수집에 붐을 타고 이소재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8번지. 우표상이란 푸너치 장사다. 학생 상대로 고작 몇십 원, 몇백 원씩 거래되는 우표 장사는 그러나 해보면 해볼수록 깊은 맛이 씹히는 장사다. 내가 숭인동 현재의 가게터에 새한 우표사 간판을 단 것은 꼭 만 3년 전 일이다. 넓이라야 고작 4평. 큰 길가로 나있지만 집 모양도 허술한 가게다. 이것을 지금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2만원씩 낸다. 이리로 오기 전에 나는 청량리에서 아주 소규모, 지금의 반 정도 되는 우표상을 한 1년쯤 한 경험이 있다. 우리 집은 당초 문방구였다. 청량리에 살림방이 붙어있는 셋집에서 문방구를 했었다. 우리 내외가 여기에 전념한 것은 물론이다. 그즈음 학생들 사이에 우표 수집 붐이 일어났다. 우리는 문방구 귀퉁이에 우표 판매대를 하나 만들어 함께 팔아보았다. 문구보다는 우표를 찾는 학생이 더 많았고 팔아보니 이윤도 더 좋았다. 이것 참 해볼만 하구나 하는 욕심이 생겼다. 우리는 문방구를 그만두고 그 근처 2평 넓이의 가게를 얻어 우표 전문 상점을 차렸다. 이름이 가게지 쇼케이스 하나만 한쪽 귀퉁이를 차지한 이른바 구멍가게였다. 나무 틀에 유리를 끼운 쇼케이스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지금도 짤 수 있다. 그 다음 우표책을 준비했다. 우표책은 크고 작은 것이 5종류가 있는데 각각 10권씩 사서 책꽂이에 꽂아두었다. 이 우표책은 살려는 사람에게 팔기도 하고 우표상 기분을 내주는 장식으로도 사용된다. 그 밖에 물건을 넣어두고 잠그는 캐비닛 하나를 마련했더니 모두 약 3만여 원의 준비금이 들었다. 다른 도구는 핀센트와 우표를 담는 봉투뿐. 우리는 참 초라하게 시작했다. 이때는 우리 내외가 다 함께 이 장사에 매달렸다. 남들이 보기에는 2사람이 매달려 보았자 그만한 소득이 나올까 싶지 않을 만큼 소규모였다. 그러나 한 달을 해보니까 번잡한 문방구보다 수익이 좋고 깨끗한 장사였다. 우리 내외는 회심의 미소를 마주 건넸다. 나는 여기서 1년 경험을 쌓았다. 그런 후 지금 이곳으로 와서 새로 독립상점을 차렸고 아기 아빠는 청량리 것을 늘려 대왕 코너에 역시 우표상을 차렸다. 지금은 서로 경쟁적으로 장사를 하는 셈이다. 하루에 마지막 일과는 서로의 매상고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끝난다. 내 가게는 72년 말에 영업세로 8,000원을 냈다. 영업세는 2달에 한 번꼴로 나온다. 우표상을 하면 할수록 무진한 애착과 재미가 가는 특이한 장사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을 모르고 겉에서만 돌기 마련이다. 묵히면 묵힐수록 제값을 높이는 것이 마치 골도품과 같은 것이 우표인 만큼 한참 해보면 수익성이나 이윤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재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는 처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념 우표만 취급했다. 그것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우체국에 가서 한 종류를 몇천 원어치씩 사왔다. 기념 우표는 한 번에 100만 장씩 발행되지만 전국 우체국에서 동시에 판매되는 만큼 한꺼번에 많이 사가기는 힘들다. 지금은 한 종류가 발행될 때마다 7만 원어치 정도를 사지만 초기에는 미천이 짧으니 그저 몇천 원어치만 사올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기념 우표는 발행되기만 하면 3, 4일 후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자취를 감추기 마련이다. 극성 맞은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열을 써서 기다렸다가
우체국 창구에서 액면 그대로의 값으로. 그런 겨를이 없는 사람은 자연 우표상을 찾는다. 일단 우체국 창구에서 기념 우표가 사라지면 우표상은 10원짜리 기념 우표 한 장에 15원씩 받고 판매하기 마련이다. 발행된 지 2달 또는 석 달이 지나면 값이 약간 더 비싸진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런 거래에 중점을 둔다. 퍽 안전한 거래인 때문이다. 내가 독립을 하면서 처음 산 기념 우표는 아폴로 우주인 기념 우표였던 것 같다. 그러나 우표상을 해보면 이런 신규 발행 우표만을 팔면 너무 단조로워 재미가 없다. 또 앉아있노라면 수집하다가 진력이 나서 도로 내다 팔고자 하는 고객이 찾아온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다시 사주어야 한다. 때로는 갖고 나오는 것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소매 가격으로 다 주고 사기도 해야 한다. 나머지는 물론 상당 기간 묵은 것이 아니면 제값을 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우체국 창구 아닌 곳에서 물건이 들어오기도 한다. 우표상의 고객은 100명 중에 80명은 학생이다. 학생 중에는 코올리게 국민학교 1학년도 있고 키가 껑충한 고교생도 있다. 때로는 며느리에게서 용돈을 타서 나오는 칠순 할아버지도 있다. 대부분의 고객이 학생인 만큼 우표상은 주로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붐빈다. 그래도 나는 가게 문을 아침 9시에 열고 저녁 9시가 되어야 닫는다. 우리 집 단골 손님은 줄잡아 400명은 되는 듯하다. 이 숫자는 퍽 유동적이며 한 사람이 많이 살 경우 1,000원, 1,000여 원, 보통은 몇백 원에서 그치며 과자값을 절약하는 꼬마인 경우는 몇십원이 고작이다. 우표상은 영업 허가를 낼 필요도 없고 영업 감찰을 낼 필요도 없다. 작년까지는 영업세에다 소득세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영업세만 납부한다. 장사를 시작하기는 퍽 간단한 것이다. 우표란 도매시장이 있어서 물건을 도매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체국이 상대인 만큼 물건 구입에 문제가 있다. 우선 우체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한 줄로 줄을 서서 기다린들 몇천 장을 한꺼번에 사오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 집의 경우 이 우체국 관계 일을 아빠가 도맡아 주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모르나 그렇게 쉽지만도 않다고 한다. 물건 구입에 다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거래는 퍽 명쾌하게 이루어진다. 항상 현금 거래니 사고 파는데 재미가 있다. 또 한꺼번에 산 것을 못다 팔아도 다른 물건처럼 재고로 남을까 안달할 것이 없다. 늘 그 돈의 값어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시간과 비례하여 오히려 값이 더 불었으면 불었지 내리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새로 발행되는 우표의 경우겠다. 묵은 우표의 경우는 시세가 형성되어 다소 기복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1차 연하 시트 한 세트를 65,000원에 팔았는데 2달이 지난 지금은 65,000원에 내가 그것을 사들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상승 템포란 예외적으로 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표상은 그 내용이 하면 할수록 복잡하다. 처음에는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기념 우표만 취급하기 마련이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소인이 찍힌 기념 우표도 취급하게 된다. 한때는 우표에 소인이 더 찍혀야 된다고 해서 이 소인 찍힌 우표 수집이 더 활발했었다. 소인 찍힌 기념 우표는 대개 액면의 3분의 1 가격에 팔린다. 이것도 오래 묵으면 다소 가격이 오르는데 요즘에는 이 소인 찍힌 것은 인기가 없고 역시 소인 없는 것이라야 잘 나간다. 또 수집인들 위해서 외국 우표도 취급하게 된다. 외국 기념 우표는 우표의 주제별로 수집을 많이 한다. 꽃, 인물, 동물 등 이것은 수입상이 따로 없고 우표상들이 조금씩 우리나라와 교환해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이며 절대량이나 거래가 많지는 않다. 우표는 취미로 수집하며 때로는 장기 저축의 한 방법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취미이기는 하지만 붐에는 주기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숭인동에 작은 이 가게를 차릴 당시에는 붐이 대단했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그 붐이 꽤 식은 것 같다. 이 이상 더 침체되지는 않으리란 생각이 들지만 지난 70년의 그 피크까지 오르려면 상당히 참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우표상과 겸하여 고화를 취급해보고 싶다. 그것도 해보면 참 알뜰할 것 같다. 아직은 별로 옛날 또는 묵은 돈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되지는 않지만은 해볼 결심이다. 나대로 이 장사길에 나선 지 만 3년. 우리가 문방구를 할 때만 해도 사골세 집에서 좁게 지내던 살림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역시 청량리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할 만큼 살림이 늘어났다. 물론 우표를 팔아서 남은 돈으로만 한 것은 아니다. 생활비를 적게 쓰면서 조금씩 개를 부어 나간 것이 그만큼의 목돈이 된 것이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역시 이 집은 아빠와 내가 우표를 다루면서 얻어진 돈이 새끼를 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내가 이 가게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살림을 해주는 집안 식구가 있기 때문이며 장사라고 그런 대로 꾸리고 나가는 것은 동업자인 아빠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한 장사이니만큼 가게 그 자체에서는 남의 손이 필요치 않아 인건비가 전혀 나가지 않는 것이 수익을 높여주는 이유가 된다. 핀센트로 한 장 한 장 아기 다루듯 하는 우표. 이것은 조용한 여성이 다루기에 알맞은 직업이다. 아시다시피 우표는 가에 들쑥날쑥한 천공이 잘라지거나 지문 자국이 나면 값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만큼 꺼내고 넣을 때는 항상 핀센트로 조심스레 다루어야 하는 것. 또 우표끼리 부딪혀 천공이 망가지지 않게 한 장 한 장 싸서 팔아야 한다. 우표를 넣어 파는 봉투는 요즘 투명한 PVC 경질로 만드는데 방산시장에 직접 가서 한두루 마리를 1,500여 원에 사서 맡기면 6천여 매의 봉투를 만들어준다. 이것을 가지고 한동안 쓴다. 핀센트 봉투, 우표 이것이 전부인 우리 가게는 지금도 쇼케이스는 하나뿐 더 늘어나지 않았다. 혼자도 손에는 쇼케이스 하나가 적합한 면적이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이상 넓은 면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게는 늘리지 않고 그 돈으로 우표를 사두게 될 것이다. 우표란 골동 같아서 절대량이 있다. 한꺼번에 발행하는 장수가 매번 한정되어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귀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귀해질수록 값이 오르기 마련이니 돈 대신 늘 물건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팔기는 쉬워도 알맞은 종류를 구하기 힘든 것이 우표니까 탐나는 것이 나올 때는 서슴없이 사는 것이 현금의 여유 또한 필요한 것이다. 나는 지금 20만 원의 보증금을 제하고 약 3만 원의 돈을 굴리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문방구가 3할 장사라면 우표는 5할 장사라고 한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날지 모르나 우표상이 훨씬 더 분주하고 잔일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문방구를 청산하고 우표상에 눈을 돌린 것을 현재까지는 퍽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